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그 복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단순히 착하기만 하면 호구 취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용만 당하고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심성이 착한 분들입니다.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졌기에 상처를 쉽게 받고 그 상처가 더욱 깊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 약한가, 바보 같아서 그런가? 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착하고 여린 심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강한 존재감을 가지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특히 일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아무 말이나 중구난방으로 늘어놓으면 신뢰감을 주기 어렵죠. 명확한 의사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빈틈없는 태도는 곧 확신과 능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말을 단호하게 하더라도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굴에 드러내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정확하게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점차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한번 결정한 것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하더라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한번 양보하면 다음번에도 같은 이유로 양보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애매한 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때는 의미를 정확히 되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자신의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상대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농담이야 혹은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둘러댈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응수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까칠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면 이해받을 수 있지만 매사에 따지고 들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이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그 의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두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례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을 무시하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벼운 무례함을 농담으로 넘기면 상대는 이를 허용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반응을 보며 선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더라도 여러분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점점 더 심한 행동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을 어떤 행동을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투는 불편해요. 혹은 그렇게 말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례한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불편하네요라든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표현하면 상대방도 쉽게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고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더 큰 무례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숨 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듯 선의를 지속적으로 베풀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 분명 미덕이지만 그로 인해 배신감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생긴다면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베풀면 상대는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깎을 때 한 번 깎이면 더 깎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한 후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베푸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결국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지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이며 이러한 균형을 맞추면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단순히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길 때 자신감도 커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불편한 부탁을 거절하는 데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만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보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발전시키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더욱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더욱 활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 스스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결국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당당한 사람이 되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더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